파크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놀라운 소식 하나 들고 왔어요.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에 가르고라 디지털 은행이라는 게 등장했거든요. 그냥 앱 하나 나온 게 아니에요. 전 세계 6천만 파이오니어들이 꿈꿔왔던 미래 금융의 첫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커뮤니티 반응이 완전히 갈리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드디어 왔다며 환호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진짜 가능한 거냐며 의구심을 품고 계시죠. 저도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디지털 은행이요? 파이코인으로요? 그런데 하나씩 파고들수록 이게 단순한 꿈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모든 궁금증을 풀어가면서 과연 가르고라가 현실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 실현된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팩트부터 확인하고 갈게요. 2025년 11월 초에 가르고라 디지털 뱅크하는 앱이 파이 네트워크 테스트넷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프랑스어로 개발된 이 앱은 전송, 수신, 계좌 관리 같은 기본적인 은행 기능을 디파이의 유연성과 결합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약 8,556개의 파이가 스테이킹되어 있고 평점은 4.8점에 약 2,000개 가까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숫자만 보면 꽤 인상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테스트넷 앱이라는 표시가 명확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직 정식 출시 전 시험 단계에 있다는 의미거든요. 마치 연극의 리허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흥미로운 건 가르고라라는 이름으로 여러 개의 앱이 동시에 개발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디지털 뱅크뿐만 아니라 가르고라 뱅크, 가르고라 인터내셔널, 심지어 가르고라 하우스파이터까지요. 이건 단순히 은행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파이오니어들은 이 앱에 접근조차 못하고 있고 커뮤니티에서는 파이코어 팀이 아직 공식 승인을 하지 않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가르고라 디지털 은행, 과연 실현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디파이 인프라는 이미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거든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기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는 수백 개의 디파이 프로토콜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탈중앙화 거래소, 대출 플랫폼, 스테이블 코인 발행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해져요. 2025년 기준으로 디파이 플랫폼의 평균 수익률은 연 8.2%인데 전통 은행의 2.1%를 크게 상회하고 있거든요. 운영 비용 측면에서도 디파이 플랫폼은 전통 은행 대비 60에서 70%나 낮은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어떨까요? 현재 210개 이상의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이 활동 중이에요. 아직 완전한 메인넷 개방을 이룬 지 얼마 되지 않은 프로젝트로서는 정말 놀라운 성과죠. 특히 파이 네트워크의 모바일 중심 접근 방식은 디지털 은행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어요. 사용자들은 안전한 앱 인터페이스 내에서 직접 등록하고 KYC 절차를 완료할 수 있고 신원 확인과 규정 준수는 스마트 계약을 통해 자동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실현 가능성만 놓고 보면 가르고라 디지털 은행은 충분히 구축 가능한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술이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가장 큰 장벽은 바로 법적 규제입니다. 각 국가마다 은행업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존재하고 특히 암호화폐를 다루는 디지털 은행의 경우 그 규제는 훨씬 더 복잡해지거든요. 과거 사례 하나만 볼까요? 2019년에 페이스북이 리브라 코인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전 세계 수십억 명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비전으로 시작했고 마스터카드, 페이팔, 우버 같은 거대 기업들이 참여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규제 당국과 의회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자금 세탁, 소비자 보호, 금융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어요. 페이스북은 2년 동안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결국 2022년 1월 프로젝트를 종료했습니다. 당시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데이비드 마커스는 이것이 100% 정치적 살인이었다고 회고했어요. 거대 기술 기업조차도 규제의 벽을 넘기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2024년 11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고 2025년 1월 20일 취임했어요. 트럼프는 이미 2024년 7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미국을 지구의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취임 첫날 암호화폐에 적대적이었던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을 해임했고 암호화폐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업계를 위한 투명한 규제 지침 마련에 나섰습니다. 2025년 3월 2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화폐 전략 비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 등 5개 주요 암호화폐를 비축 대상으로 언급했고 이 발표 직후 암호화폐 시장은 약 10%나 상승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법 제도의 변화예요. 2025년 들어 미국 의회에서는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어 미국 최초의 주요 암호화폐 정책이 법제화되었거든요. 폴 애킨스가 증권거래위원회 수장으로, 조나단 굴드가 통화감독국 수장으로 임명되었는데 둘 다 친암호화폐 성향을 가진 인물들이에요. 결정적인 사건이 2025년 10월에 있었습니다. 피터 틸이 후원하는 에레보르 뱅크가 미국 통화감독청으로부터 예비 인가를 획득한 거예요. 이건 조나단 굴드 청장 취임 이후 처음 부여된 조건부 은행 인가로 암호화폐 은행 실험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굴드 청장은 명확히 말했어요. OCC는 디지털 자산 활동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안전하고 건전하게 운영된다면 연방은행 시스템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과거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실패했던 정치적 환경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2025년 11월 현재 암호화폐 산업은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요. 이건 파이 네트워크 같은 프로젝트에게는 역사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파이 네트워크 코어팀은 과연 이런 디지털 은행을 승인할까요? 코어팀은 프로젝트 초기부터 규정 준수와 법적 준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어요. 파이 네트워크의 KYC 시스템이 이걸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죠. 자체적인 KYC 솔루션을 개발해서 모든 파이오니어가 실제 개인임을 보장하고 있거든요. 현재 파이 네트워크는 개발자 포털을 통해 앱 승인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인넷 생태계에 등록되려면 앱 품질, 기능 완성도, 유틸리티 평가, 생태계 정책 준수 등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해요. 2025년 4월에 프루티파이라는 퍼즐 게임이 코어팀의 공식 승인을 받았고 보라색 체크 마크가 부여되었어요. 가르고라가 이런 승인을 받으려면 테스트넷에서의 안정성 입증, 규제 준수, 보안 감사, 사용자 경험 개선 등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특히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의 경우 KYB, 즉 기업 신원 확인 절차도 필수적으로 요구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가능성 하나가 제기됩니다. 가르고라가 표방하는 디지털 은행이 실제로는 디파이 스테이킹 플랫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름만 디지털 은행이고 실상은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일 가능성 말이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규제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전통적인 은행은 중앙화된 기관이 고객의 예금을 받아 대출을 해주고 그 금리 차이로 수익을 얻는 구조잖아요. 은행은 고객의 자금을 보관하고 통제하며 거래는 종종 불투명하게 이루어집니다. 반면 디파이는 중앙기관 없이 스마트 계약을 통해 대출, 예치, 거래 등을 제공하고 모든 거래는 블록체인에 투명하게 기록되죠. 스테이킹은 이 디파이 생태계 안에서 사용자가 암호화폐를 네트워크에 예치하고 보상을 받는 과정이에요. 표면적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둘 다 자산을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구조니까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가르고라가 완전한 은행 라이선스를 받은 전통적 은행이 아니라 디파이 기반의 금융 서비스 플랫폼으로 포지셔닝한다면 규제 장벽을 상당히 낮출 수 있을 거예요. 이름은 디지털 은행이지만 실제로는 파이코인 기반의 스테이킹, 대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파이 플랫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가르고라 디지털 은행이 실제로 출시된다면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먼저 국경 간 송금이
혁명적으로 바뀔 거예요. 현재 전통적인 은행을 통한 국제 송금은 평균 14.7달러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처리 시간도 1일에서 3일이 소요됩니다. 근데 디파이 기반 시스템을 사용하면 수수료를 2에서 3%로 낮출 수 있고 거의 즉시 송금이 완료돼요. 실생활 예시로 설명해 볼게요. 자녀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은행을 통해 송금하면 수수료가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리죠. 하지만 파이코인으로 보내면 수수료가 거의 없고 몇 초 만에 도착합니다. 둘째, 은행 계좌가 없어도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약 17억 명의 성인이 은행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은 신용 기록이 없거나 최소 예치금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물리적으로 은행 지점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모바일 중심 접근 방식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셋째, 본인이 자신의 돈을 완전히 통제합니다. 은행이 파산하거나 문제가 생겨도 내 돈은 안전해요. 물론 주의할 점도 있어요.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면 영원히 돈을 찾을 수 없으니 매우 조심해야 하고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 사기꾼들도 많습니다. 공식 파이 앱만 사용하고 누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절대 알려주면 안 돼요. 대출 시스템도 혁신적으로 바뀔 거예요. 디파이에서 대출 승인 시간은 평균 0.08초인 반면 전통 은행은 1일에서 3일이 소요합니다. 파이코인을 담보로 즉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전통적인 신용평가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일상적인 결제도 간소화됩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살 때 파이코인으로 결제하면 편의점 사장님은 바로 원화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거예요. 이건 카카오페이나 토스처럼 작동하지만 그 기반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라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그리고 이런 디지털 은행의 등장은 파이코인의 가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암호화폐의 가치는 근본적으로 그것의 사용처와 실용성에서 나오거든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자리 잡은 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유틸리티 때문이고 이더리움이 높은 가치를 유지하는 건 수천 개의 디앱이 그 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파이코인에 실제 은행 서비스가 연결된다면 이건 파이의 유틸리티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킬 거예요. 송금, 대출, 예치, 결제 등 실생활에서 매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기 때문이죠. 현재 파이 네트워크는 6천만 명 이상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파이를 채굴만 하고 실제로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디지털 은행이 출시되면 파이를 실제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인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도 상승하게 되는 거죠. 가르고라 디지털 은행은 2025년 11월 메인넷 정식 운영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현재 우리는 2025년 11월 중순에 있고 이 목표 시점이 바로 코앞에 다가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11월 내에 정식 출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테스트넷에서 아직 시험 중이고 코어팀의 공식 승인도 받지 못한 상태거든요. 규제 준수, 보안 감사, 최종 안정성 테스트 등 거쳐야 할 단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6년 중반 이후가 현실적인 출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파이 네트워크의 최근 진행 상황을 보면 희망적인 신호들이 정말 많거든요. 먼저 KYC 진행 상황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6천만 명 이상의 활성 사용자 중에서 약 1,800만 명이 KYC를 완료했어요. 이건 초기 목표였던 1,500만 명을 훨씬 초과한 수치죠. 메인넷 마이그레이션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약 1,569만 명의 파이오니어가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했습니다. 이 수치는 파이 네트워크가 실제로 작동하는 글로벌 생태계로 성장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앱 생태계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메인넷 생태계 애플리케이션이 확대되었고 자격을 갖춘 개발자들은 개발자 포털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이제 이 단계가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파이 네트워크 벤처스가 오픈마인드의 오픈소스 AI 운영체제에 투자했거든요. 이 협업을 통해
35만 개 이상의 파이 노드가 이미지 인식이나 데이터 분석 같은 AI 연산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보상으로 파이 코인을 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파이 생태계를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AI 인프라로 확장하려는 시도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비전이죠. 파이 광고 네트워크도 출시되었습니다. 광고주들이 파이를 사용하여 파이 생태계와 파이 앱에 광고를 게재하는 시스템인데 개발자들은 파이로 직접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이 모든 움직임을 종합해보면 파이 네트워크는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포괄적인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르고라 디지털 은행은 이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금융 인프라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돼요. 채굴, AI 연산, 광고, 앱 개발, 그리고 이제 은행 서비스까지 모든 게 파이코인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순환 경제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파이 네트워크의 미래는 코어팀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그리고 전 세계 6천만 명 이상의 파이오니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KYC를 완료하고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하고 앱을 사용하고 파이로 거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이 생태계를 강화합니다. 디지털 은행이 출시되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함으로써 그것의 가치를 증명해야 해요. 문제를 발견하면 보고하고 개선 사항을 제안하며 함께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에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함께 구축하는 역사적 실험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파이코인의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더 깊은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그게 바로 파이 네트워크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